또 하고, 주변에 보니까 진짜 이제 말띠들이 많이 이제 그 말의 해라고 해서 그런가, 말띠들이 정말 많이 활동을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말띠만 또 한 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사람들도 또 2026년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정원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50 전까지만 해도, 나라는 어떤 이제 존재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어떤 자아를 그리고 의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무던히 어떤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자아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워런 머핏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0이 넘어가면서는 내가 죽을 자리를 항상 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학전은 익스트림한 삶을 살았다라면 그런 이제 그런 지식, 지혜, 경험을 가지고 50 이후에는 내 삶을 정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삶을 살아온 그 시간만큼 누군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막상 이렇게 이제 고인이 됐을 때 그분들이 어땠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들을 준비를 하면서 50 이후를 맞이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한테는 실감이 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2026년도에는 이렇게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1월 5일이에요. 그죠? 1월 5일이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 때쯤 되면, 아, 너무 나만 시간이 없어. 나만 시간이 없어.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날들을 그, 2026년을 준비하는 그런 도구 때문에 저한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변화를 한다라는 게, 예고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예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언가 이제 내가 이제 꼭 필요한 무언가를 내주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뭔가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어떤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인큐텐도 의장님은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했죠. 사업자, 대표, 너 설립을 했었고 그것처럼 우리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위기가 계속 오고 있는데, 그 위기가 오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 새로운 그런 이제 그 보상 플랜, 새롭다라기보다는, 새롭죠. 마음을 이제 설레게 하니까 그런 보상 플랜으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6년은 준비된 사람만 기회로 번역하는 해가 될 것이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위기가 왔죠. 역경이 왔고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한다라는 건요, 몸에서부터 벌써 거부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핑계를 자꾸 찾게 되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전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별다르게, 어, 다른 무언가 나한테 얻어진 결과물이 없이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내가 조금씩 변화를 가졌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미세한 그 부분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25년도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2025년도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캐란다 그냥 눈에 보이는 달력에다가도 계속 메모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중에서 딱 세 가지, 그 딱 세 가지
내 인생에 조금 더 이런 이제 변화가 올 수 있게끔 준비한 무언가가 있었나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 세 가지가 결국은 또 2026년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아직 이제 막 2026년도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2025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정리하는 그런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서 또 앞으로 이 세 가지 때문에 2026년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챗 GPT라는 아이 때문에 내가 어떤 이제 그 말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그거는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 때문에 제 인생이 가꿔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세 가지들을 사람들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서 어떻게 이제 이 2026년을 준비해 나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2026년 인큐테는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노베이션, 리노베이션이다. 우리가 이제 그 주변에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인물, 그 다음에 이제 고인이 되시기도 하셨지만, 이 혁신은 새로움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새로운 이런 변화가 저한테 다가오면, 일단 거부 반응부터 생겨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거부 반응부터 생겨요. 그거를 빨리 전환을 하려고, 사고에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부 반응부터 생기고, 왜 내가 이제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뭔가 핑계만 자꾸 생기기만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 새로운 것들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혁신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 박진희 이장님이 이 혁신의 대명사로 이 한 자리를 하지 않을까. 이 보상 플랜의 특허라는 건요, 다른 회사에서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그런, 저도 이제 계속 플랜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다른, 우리가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이렇게 특허를 낼 수 있지만, 이런 걸 특허를 내서 다른 회사가 조금 더 이 소득 수준을 올릴 수 있게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고난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30년이 넘은 역사 속에서 이제는 막 30년 가까이 한 리더들이 하는 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도 이제 그 토요일 같은 경우도 타 리더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식품 그들 교육을 시키는 게 4조에서 5조 산업을 왔다 갔다 한대요. 그게 한참 됐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게 훅 넘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5조 산업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땐 제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몇 분이 있을 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험 산업이 얼만큼 되셨는지는 아냐. 제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보험이 대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돈이 안 되면 보험 설계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왜? 보험회사는 이미 셀프 플래너라는 방식으로 이 새로운 전환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설계사들은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몇 년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의 90년 가까이 됐거든요. 50년이 넘어가면서 50년 동안은 보험 아줌마라는 잔재가요.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어요. 50년 아니 70년까지도 보험 아줌마라는 그 잔재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불과 이 금융 컨설턴트다, 재정 전문가다 이렇게 말한 지는요. 불과 10년, 15년,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말했고 지금 10년 정도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품의 산업도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그렇게 이제 폭발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들이 취급하고 있는 그 아이템들은 남녀노소한테 들어가는 그런 물건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혁신을, 혁신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려 준다는 거, 그리고 준비한 사람한테만 그 기회가 온다라는 거. 결국은 이제 잡스는 일상의 어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의 리듬을 갖게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과 음악의 이런 이제 조화를 그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 수없이 많은 휴대폰 안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됐고, 제프 베조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뭔가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 그
아마존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지만 아마존의 첫 출발은요, 책을 판매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했는지를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결과물만 보게 되게 된다. 그리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죠. 운영 체제를 바꾼 분이에요. 그래서 방식의 변화, 그리고 사고의 리노베이션이다. 낡은 것들을 새 것으로 바꾼다. 이런 뜻의 이제 혁신을 우리 이제 인큐텐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서로의 어떤 이제 메가헤르츠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파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뭐 밤을 잊은 그대나 뭐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많이 듣고 새벽 뭐 1시나 막 4시에 끝나기도 하고 막 라디오가 이랬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는. 그런데 그 정확하게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요. 그 음악을 깔끔하게 들을 수 없었었어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 2026년 한 해가 생겼잖아. 한 해가 이제 다시 이제 밝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의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모임을, 그러니까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점이 없으니까 본인을 좀 더 애타게 찾는 사람, 한 번만 도와줘라. 어, 예를 들자면 그냥 회원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전화 한 통도 안 해. 한 통도 안 하는데 회원이 너무 없으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제도 이렇게 이제 그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26년이 되니까 연회비를 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혁신을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끊어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파수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떠오르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상용화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어제 저녁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와서 제가 이제 이런 네 가지 중에서 그 시간을 보통 한 6시간 정도를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시간을 썼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했죠.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였냐라고 했더니 그냥 가벼운 파동이었지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고 판단이 빨라지는 거예요. 서로 왜 내가 얘기 뭐 예를 들자면 내가 게임 얘기하면 쟤도 게임 얘기하고 뭐 이제 누가 얘기하면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에는 그냥 우리 아이 얘기하면 아이 얘기하고 뭐 어저께는 이제 영화 보러 갔다 그러면 영화 보러 갔다고 이게 이제 그냥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고 판단이 빨라지는 거예요. 에너지는 뭔가 튀지만 깊이가 없어요. 얇아. 이게 지금 되도록 대부분 이제 모임에서 하고 있는 그런 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파크는 있으나 오래 남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혁신을 하기 위한 인간관계에 대한 혁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결정에 대한 어떤 혁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된 파동이라는 거는 말이 느려져요. 저도 리더와 리더들끼리 만나면, 뭔가 말이 느려지죠.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침묵이 약간 흘러요. 그러면 이게 편안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결이 같은 사람. 이거는 신뢰가 쌓이는 공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파동을 우리는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틀린 파동도 있죠. 어제 이제 그분은 뒤틀린 파동인 거야. 그 모임을 갔다 오면 뭔가 되게 피로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 없이 되게 불편해. 머리는 이해하지만 몸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나하고 결이 맞지 않는 거예요. 주파수라고 결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메가헤르츠 주파수가 맞지 않다. 요즘에는 뭐 예를 들자면 주파수, 파동, 뭐 에너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새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다. 뭐 옛날에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 내가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갈 거야 라는 이제 이런 파동을 보내면요. 그 파동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제 이 혁신의 그 아이템을 가지고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 아주 작은 거에 대한 파동만 일으키면요. 그 파동밖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장되는 파동이 있대요. 만나고 나면 생각이 깊어지고
결정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 증식이 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현재 리더가 동기부여하고 있는 일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2026년 한 해를 끌어가기 위해서 1월 달 많은 곳에 연회비를 내야 될 부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될 것,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냥 가벼운 파동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가 그 안에서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낡은 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리노베이션이라고 해요. 나부터 고쳐야 되는데 잘하자, 변하자, 도전하자, 이루자, 행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이 오래된 습관을,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저도 이제 토요일 날 타 리더 미팅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지금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람들은 어떤 이제 경로를 좋아하는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게 흥이 좀 있어야 되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부분까지를 챗 GPT가 쭉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오래된 습관 안에서 벗어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이제 그분은 너무 많이 혁신을 했더라고요. 너무 많이 혁신을 한 건 잘못된 혁신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끝을 생각하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판단이 너무 느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결단을 자꾸 미루는 거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결단을 자꾸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전에는 그냥 저희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냥 제 구성원, 파트너들만 위주로 제가 뭔가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시스템을 끌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화 안에 있을 때 그 컨텐츠가 빛이 나는 거지. 문화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큐텐이라는 박진희 의장님의 문화죠. 아시아 소득 1위라는 것, 그리고 많은 문화를 만들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동기부여 강사들을 수없이 많은 돈을 자비를 들여서 초대하고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컨텐츠가 필요했던 거예요. 와, 이 제품은 그 많은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도구는 아니구나. 리더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허접한 제품도 저 많은 사람들을 저 시스템 안에 머무르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요즘에 많이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혁신을 했죠. 산악회를 이제 다른 저희 이제 리더 사장님이 산악회 어디 산악회에 임원이래요. 좋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그 산악회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산악회를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문화를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사람을 함께 이렇게 가자. 전에는 그냥 이 파트너에 한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가서 파트너를 그 문화 속에서 우리 컨텐츠를 집어넣으면서 다시 우리 문화 속으로 이렇게 이제 이끌어오자라는 것들로 바꿨어요. 그리고 뭐 스크린 모임이나 이런 것도 제가 1년, 2년 넘게 이제 끌어왔는데 지금 공을 치거나 술을 먹지 못하면요. 비즈니스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분위기를 띄우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기본 공을 치는 데에서 그 사람들의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사람과 같이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미 한두 번의 라운딩에서 이미 그거를 결정을 다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것들 너무 잘하면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오다가 계속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요즘 그 2025년도에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문화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도 저희 이제 스크린에 초대를 해서 진행을 하면서 컨텐츠를 역으로 이제 제가 아침 운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그냥 저희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들어와서 주문등을 하면서
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면서 저희 제품 저희가 섭취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이 우리 컨텐츠를 마음에 들어서 스터디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이런 것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컨텐츠죠. 문화 컨텐츠 중에 하나 또 하나가 이제 문화회였어요. 문화회였는데 격달로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한다든 이제 맛집 투어를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벌써 회사에서는 어, 좀이라는 폼나게 살자 좀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음악회를 저희 이제 봄춘 음악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봄에는 음악, 가을에는 뮤지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이제 회사에서 깜짝 이벤트로 또 저희에게 또 이런 그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또 1월 달에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혁신의 해다. 왜 의장님이 혁신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들에 대한 혁신이죠. 제품에 대한 혁신일 수도 있고, 보상에 대한 혁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혁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잘라내야 되는 그런 이제 고통이라는 것도 혁신이에요. 뭐 새로운 것들에 도전, 아니, 시간이 지나면 그들과 다시 또 함께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높게 나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에 의식의 변화를 하는 건 전 매우 중요하다. 저는 올해 이런 혁신을,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죠. 뭐 보상이든 제품이든 이런 혁신을 해줄 거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룹의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을 혁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낡은 것들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이 문화 속에 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속해서 우리 컨텐츠를 알리는 또는 우리 문화에 들어오면서 컨텐츠를 알려갈 수 있는 그래서 5차 산업을 통해서 6차 산업, 친환경 바이오 산업을 이렇게 성장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제품은 사실 무대예요. 무대고 사람은 그 안에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주인공 안에 이 문화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는 제가 그 AI 교육을 갔다 오면서 만남을 하고 난 다음에 만남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해서 챗 GPT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이분은 뭐 23년 네트워크를 했다. 23년 네트워크를 했고 이 사람이 바라는 거는 여행 속에서 이제 행복을 추구하자. 그리고 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삶에 어떤 사명감을 갖고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방향을 안내한다. 이 세 가지 주제어를 딱 넣어서 제가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분한테 이제 노래로 다니면서 제가 어제 만난 그 느낌을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 너무 이게 그 처음에 그 리더가 이 글이 어디에서 나온 거네요. 처음에 이제 제가 글을 보내고 나중에 노래를 이제 해서 보냈는데 이 글이 어디서 나왔냐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아까 좀 전에 미팅했던 그 느낌, 그 스토리를 제가 한번 텔링으로 만들어 봤어요.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게 노래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 자기는 누군가에게 이런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니즈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서 미래를 어떻게 그 만들어 가자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 자기가 받아본 건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어떤 이제 내 역사에 대한 거, 그 사람의 역사에 대한 거, 뭐 이 네트워크를 얼만큼 했는지, 일을 얼만큼 했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역사에 대한 것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컨텐츠 안에 창조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어야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은 기술력은 모두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자면 그냥 막
이런 주파수만으로도 뭐 암이 뭐 나았다. 뭐 이제 이렇게 뭐 실제 본인들이 나았으니까 나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야, 대단한 그런 이제 적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품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스토리는 이제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는 그런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요즘에 이제 바이레벨 보상 플랜 때문에 업계 리더들을 한 뭐 그래도 20년 가까이 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은 설명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무대, 그 무대 위에서 빛나는 것은 사람의 변화. 고객은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의 후기, 체험, 삶의 장면이 아니라 컨텐츠. 그래서 제품을 팔지 말고 변화를 연출하라는 거예요. 인큐텐을 만났고 인큐텐 안에 그런 문화 속의 컨텐츠잖아요. 문화 속의 컨텐츠, 제품이 이제 그 컨텐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컨텐츠를 찾아주는 거예요. 다이어트면 다이어트에 관련된 컨텐츠를 찾아주는 거고, 무릎의 문제면 무릎의 문제에 대한 컨텐츠를 찾아서 그 사람이 그것을 정보 생산할 수 있게끔 어 그렇게 해서 본인이 와서 한 10분이라도 강의를 할 수 있게 본인이 생산하지 않은 정보는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제가 생산해낸 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가 가장 많이 이거를 적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가서 보면 웬만하게 조금만 이 보상에 대한 것들, 돈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속도가 빨라요. 어제도 제가 계속 이제 미팅하고 있는데, 어, 조언을 받고 싶다고 막 이제 톡이 왔는데, 저는 이제 한 군데 하는 곳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한 군데를 하면 거기에서 다음 이제 그 계획안이 나오고, 거기서 소개를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두 명을 소개받았대. 그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통화 가능하냐, 이런 이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은 속도가 되게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은 내가 오늘, 예를 들자면, 10명에게 플랜을 하고, 3명 이상을 회원 가입을 통해서 제품 클로징, 아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제품이 있어야 유통을 할 수 있는 거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니까, 10명한테 제가 알리면 그래도 두세 명 이상한테는 클로징이 되게끔 하는 이제 그런 훈련을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상은 금액이 아니라 시간을 줄여주는 장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자면 뭐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500만 원 받는 것 때문에 오는 거지. 내가 뭔가 막 설명을 잘하고 뭐 하고 이래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빠른 결과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고 이게 이제 행동의 선순환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도 계속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어, 우리가 이제 챗 GPT나 제미나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00% 이제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처음에는 바이레벨이라고 해도 바이너리라고 얘네들이 이야기하더니 지금은 이제 엄청 똑똑해요. 한 번만 그렇게 하더니 지금부터는 모두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챗GPT도 답변을 해주거든요. 제가 강연서가 2025년 이뤄낸 업적 세 가지를 알려줘라고 했더니 저한테는 알려주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정희 사장님 보고 이정희 사장님 톡에다가 제미나이나 챗GPT나 알려줘 이러면 잘 안 알려줘요. 그런데 제 제미나이나 제 챗GPT에다 이정희 사장님의 업적 세 가지를 알려줘 그러면요 알려줘요. 왜? 저는 계속해서 이정희 사장님한테 대한 이제 질문을 제 챗GPT에다 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요. 챗 GPT에다가 이게 이제 집어넣어주면 파트너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딱 알려줘요.
근데 이제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답변도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이 속도가 빠르고 이제 이런 보상 플랜을 볼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이제 그챗 GPT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어, 그 속도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구조가 잘못되면 아무리 뭐 이제 속도가 빨리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는 리크루팅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죠? RRTM. 그냥 지금은 이제 뭐 RRTM 그 구조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리크루팅하고 리테일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그냥 트레이닝도 많이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추천하고 매칭 이제 요 정도만 해도 그냥 바로 이제 트레이닝이 돼서 어, 돈이 되니까 동기부여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타이밍은 감이 아니라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은 읽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자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타이밍을 자꾸 읽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타이밍이 놓쳐버린 거죠. 아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어디 누가 되나 안 되나, 어? 뭐 이제 그 되면 그때서 이제 막 이제 달려가려고 하고 있고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타이밍을 우리가 나는 이제 옛날에는 타이밍을 알았어, 타이밍을 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타이밍은 읽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통해서 그래야지만 지금 2026년, 2027년이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되나? 안 되나? 안 돼도요. 자꾸 이렇게 이제 되는 사람들 쪽에 모여서 파동이잖아요. 주파수, 메가헤르츠라는 거예요. 되는 사람 옆에 붙어서 어떻게 하는지 기존에 그냥 낡은 것을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만 나한테 기회가 온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다린다. 누군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건 그건 또 한 번 소비의 기회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 성공의 8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왜 멈춰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이 성공의 8단계가 계속해서 이제 이게 그 반복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어, 내가 그냥 그 플래티늄일 때의 성공의 8단계, 그 다음에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일 때의 성공의 8단계, 내가 더 높은 직급을 가고자 할 때의 성공의 8단계.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오르면 그 안에서 나는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복지시켰어. 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위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계속해서 성공은요, 재능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순서의 반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제 파트너들을 보면 처음부터, 어, 꿈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드림보드를 만들으라니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목표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정하라니까, 외치라니까. 그냥 애프터 할 때 외치라니까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외칠 때 간절하게 외쳐야 되는데 형식상 외치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한 명이 뜨거워지죠. 자자자. 신규가 들어오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목표를 외치면 저도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를 시작을 할 때 저는 약간 목표 중심적의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일 중심적이에요. 일을 할 때는 다른 게 잘 보이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그 정상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그 정상을 좀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국내 기업에 들어갔을 때 그 국내 기업이 약간 정책이었을 때 제가 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저는 너무 그 시스템이 좋았어요. 좀 너무 시스템이 좋아서 처음에 이제 첫 직급인 그 첫 직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실버, 골드, 엘리트 골드 이런 거 말고 플래티늄 직급을 저는 이제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프터를 하는데 이달의 목표는 그때도 사파이어였던 것 같아. 그 회사 저기 직급도 첫 직급은 달랐는데 두 번째 직급은 그냥 말일날 마감을 저는 25일이지 마감까지 마감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보험 10년을 넘게 하면서도. 근데 말일날 이제 애프터 할 때 제가 이달의 목표는 사파이어 합니다 이랬더니 이송재 대표님이 다시 한번 제 얼굴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애프터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왜 그냥 매일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외치는데 그 형식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보자잖아요.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표 달성했으니까 다음 목표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목소리는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형식상 하는 그 목소리에 확 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 파트너야? 라고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또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바이레벨 보상 플랜으로 그냥 형식상 무언가를 하는 리더 사람들이 아니라 간절하게 될 때까지 그 파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공의 8단계를 이 순서를 반복하는 건데 1단계에서부터 뭔가 되지 않으니까 2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주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제 꿈과 목표가 있으니까 또 더 높은 제 그 어떤 더 나은 의장님처럼 정말 유명한 그런 이제 동기부여 강사나 이런 분들을 제 자비로라도 이렇게 뭔가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더 큰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배출시켜야 되는 게 제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저도 끊임없이 다시 꿈과 목표를 정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단을 해야 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제가 이제 몸을 만드는 거였어요. 살을 빼는 거였고 지금은 이제 이게 살을 빼는 거에서 지금은 이제 제 뭐라고 해요? 배웠는데 그 단어를 까먹었네. 그러니까 저를 가꾸는 거, 저 의상, 뭐 이런 이제 제 화장하는 이제 색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디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직 그 이미지 메이킹을 안 하는 거잖아. 이미지 메이킹을 안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약간 갈치 치마를 다시 또 입고 갔어요. 갈치 치마를 입고 가고 이제 제가 이제 웨이브를 줬어요, 머리에다가. 그랬더니 전혀 이제 새로운 그 조직 구성원에 있는 그런 색깔이 아니라 우리도 신규가 오면 우리 인큐텐 안에 있는 색깔이 아니라 새로운 색깔의 사람이 들어오면 뭔가 다르다. 막 냄새가 나는 것 같고 향기가 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막 연예인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다녀야 된다. 저는 이제 제가 과거에 가장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었어요. 일은 잘했어. 일은 잘해서 성과는 빨리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망가졌어요. 보험회사 때부터. 그래서 이제 또 몸을 만들었어요. 몸을 만들고 났더니 그 다음 못하는 게 뭐냐면 엄마는 군대야라고 할 정도로 나가기 5분 전에 후다닥 탁탁탁 털고 그냥 이제 뭐 진짜 급하면 뭐 이런 이제 선크림이나 이런 것도 조그만 파우치에 가져가서 차 이동하는 사이에 샥샥 바르고 요렇게 이제 다닐 정도로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을 들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외부에서 갔다 오면 빨리 씻고 그냥 짜투리 시간이나 이런 때 디바이스 가지고 다니면서 밀고 또 바르고 또 밀고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서 오늘도 이제 1시간 운동하고 또 이제 사람들과 또 신년 이런 에너지를 나눠야 되니까 계단 이제 50층 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디바이스로 이제 또 이제 샥 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아까 이제 리허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못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변화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라는 거를 시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그 시간을 빼야, 전에는 이제 고개더를 했던 시간이죠. 제가 그 시간에 고개더를 했던 시간인데, 고개더 시간을 저녁으로 바꿨어요. 저녁으로 바꿔서 전처럼 이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저녁에 아침형 인간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걸 포기한 거죠. 고개더를 포기할 정도로 나의 외모를 가꾸는데 그런 꿈을, 그러니까 목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갖게 되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어, 멘토를 정하고 멘토를 통해서 체킹을 받아야 돼요. 나 혼자 하겠다. 작심삼일이에요. 신년 해돋이 보러 갔다 와서 내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거는 리더인 거죠. 그렇지만 신년 해돋이를 보고 왔어요. 전과 다른 올해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내 스케줄, 시간표는 똑같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나는 무언가 혁신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멈춰 있는지, 그리고 내 팀이 어디에 멈춰 있는지, 이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딘가에서 계속 봤던 그 이미지 그림이다. 몇십 년 전부터 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행의 기준이 방법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혼자는 정말 많이 해요. 제가 팀이 있는데 팀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팀하고 같이 가자 이래야 되는데 팀 속에서 자기만 할 일이 있다고 빠져나가요. 물론 빠져나가면 그 사람이 더 잘 되면 나는 상관없다는 거야. 그렇지만 저도 하반기에는 1,000만 원가량을 내고 제가 리더십 모임을 했어요. 명품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어,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제가 되게 많이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결단할 때 기준을 어떻게 가져야지 되는지. 성공한 사람들은요, 무언가 저한테 주는 게 없어도 그 사람의 이런 이제 결정할 때 그런 행동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뭔가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뭐 이 에너지도 달라지고, 물론 이제 저도 제가 조 단위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12월 작년 12월 말일에는 갤러리에 가서 그 라움의 이제 회장님이죠. 라움 아트센터 전체 건물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2조래요. 그러니까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처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저도 거기에 가면은 제가 시간이 낭비예요. 시간이 낭비인데 나한테 왜 이런 시간을 쓰게 했을까 신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죠. 하는데 그 안에서 제가 배운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배우려고 할 때 같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는 많이 혼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설명 잘하는 리더보다는 복제 잘 되는 리더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복제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 뭐, 미팅하다가 중간에 가버리는 거, 내가 이 문화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는 무언가가 시간이 지났을 때 자기 거는 따라주겠지. 물론 평범한 건 따라주죠. 편하고 쉬운 거. 우리가 일상에서 해왔던 거.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흥미를 잃어버리는 데는 아주 시간이 짧게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은 언제나 하나여야 된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가. 이미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는 따라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이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따라할 수 있게끔 복제 잘 되는 리더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2026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만의 실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잘하자.
변하자, 도전하자, 이루자, 행복하자라는 그 5가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잘할 거냐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잘하자. 말하자면 전에도 제가 잘하자 이제 S&P를 했었잖아요. 근데 잘하자.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게 가져야 되고요. 방법은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26년은 기술의 해가 아니라 반복의 해다. 내가 내 팀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반복을 하게 할 거냐. 분명히 어 어떤 이제 제품에 대한 반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4차, 5차, 6차 융복합 환승하는 1인 기업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어 4차 산업이 뭐예요? IT 시스템이잖아요. IT를 다룰 줄 몰라. 챗 GPT에 내 이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지금요, IT에 대한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젊은 친구가 왔는데 그 IT로만 28억을 벌었대요. 2025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는 IT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실행 기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IT 시스템을 통해서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제가 챗 GPT를 배웠는데, 배우고 난 다음에 아주 저는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어. 깊이 들어가는 거는 그분들한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걸 통해서 성공의 8단계에 8가지 책을 써냈어요. 8권. 그냥 꿈과 목표 1권 이런 식으로 책 쓰는데 10분도 15분도 안 걸려요. 이제 뭐 이제 선수가 됐으니까. 뭐 표지 만들고 안에 만들고 겉표지 안표지 그다음에 내용물 만들고 이미지 따오고 이러는데 뭐 한 15분 정도면 책 한 권이 뚝딱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에세이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스토리텔링 북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IT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문화 컨텐츠 그 지금 시중에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막 연말 되면 막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친 듯이 흔들어 봐. 어. 줄리아 막 이렇게 하면 몸이 막 반응하고 뭔가 이제 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끌어갈 거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육을 갔다 오고 한 10분한테 제가 그것들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교육 콘텐츠를. 그래서 제가 보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명단을 제가 명단에 새롭게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명단의 질을 바꾸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를 만들고 문화 안에서 컨텐츠를 같이 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초대를 되게 가볍게 하셔야 돼요. 제가 후속을 하다 보면 초대를 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진짜 우리 그 대표님 한 분이 계속 저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보다 시스템 프로모션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문화 속에 들어오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제품 컨텐츠 쪽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어저께 또 줌 운동으로 한 분을 또 초대를 했어요. 야,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시스템이 일하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계속하면 얘기하거든요. 사장님 한번 그 캘린더 그 휴대폰 한번 빼보세요. 1월 달에 이제 다음 주에 제 원데이가 있잖아요. 그럼 화요일 날 그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무슨 일 없는데요? 그러면 저희 이제 이런 행사가 있어.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때 이거 있어요. 툭! 그냥 그것만 보내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그냥 휴대폰 한번 보세요. 그날 뭐가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명은 시스템에 맡긴다. 시스템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도 혁신했어요. 시스템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문제인 거를 그분 스스로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게. 그래서 그분이 설명할 수 있게. 단 우리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은 어떻다. 그리고 그분이 말해준 걸 가지고 챗 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안을 그분에 맞게 저 같은 경우는 뭐 프레임 10개 정도면 충분히 1시간에서 2시간을 쓸 수 있지만 그분들은 한 20개 프레임 20개를 만들어줘. 그럼 프레임 20개 만들어줘요. 이분에 이제 오신 분 한 분이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딸이 임신을 했는데, 어,
그 어떤 우리 영양소를 주는데 이미 인지도가 없는 영양소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티백처럼 거기에 막 이물질 막 철 같은 게 많이 나온다 이러면 엄마 신뢰 다 깨려고 그렇게 하냐라고 막 이제 자녀들이 따다다다다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엄마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을 엄청 썼더라고요. 한 몇 개월 만에. 근데 이 문화가 너무 좋고 그 문화 속에서 자기가 컨텐츠를 갖다 보니까 되게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안을 했죠. 딸을 위해서 임신한 태아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강의를 해라. 그리고 그거를 강의를 하면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겠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이제 손주가 탄생을 해서 이제 그 아이한테 내가 너 가졌을 때 이렇게 이제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너의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 할미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다. 이런 선물을 제가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동적인 거죠. 이제 그분이 조만간 아마 그 임신한 태아를 위한 영양소 강의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많은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60이 넘어가고 있는 그분들의 자녀들은 전부 다 임신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분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설명해 가지고는 지금은 제품은 팔려나가지 않는다. 저는 제가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후속은 속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48시간, 72시간. 후속을 하지, 저도 이제 후속을 못해서 제가 컨택을 잘 못해요. 어제도 거기에 갔었는데, 현서야, 네가 응? 그 2년 전에 거기 와서 그거 했으면 너 돈 엄청 벌었을 거래요. 왜냐면 거기 회장들이 많이 도와줬대. 근데 지금 그분은 뒤에서 되게 욕먹어요. 팔고 그냥 가서. 근데 저는 언니 저는 원래 목적이 그런 건 아니었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은 했지만 지금은 한 분 한 분 이제 회장님들을 오토십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복리 우유를 옛날에 우유를 이렇게 이제 뭐 군대 급식이라든지 학교 급식이라든지 회사 급식으로 이렇게 간식에 이제 우유가 들어갔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이제 에스포몰라를 저도 큰아이 출산해서 그 제왕절개로 그 출산을 해서 장유착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컨트롤을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걸 오토시 프로그램으로 하든지 아니면 구매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올 안에 2026년도에 하나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문화로 또 그래서 기업이 전부 다 우리 이제 에스포몰라가 이렇게 이제 그 간식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걸 하는 게 또 하나의 제 또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후속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규칙적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또 규칙적으로는 잘 가지만 그 사람이 이제 반응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24시간, 48시간, 72시간으로 어, 그렇게 후속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목표는 복제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이제 명단의 질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모임이나 이런 데를 가보고 모임에 조금 더 약간 이제 그 질적인 그런 이제 모임을 사장님들한테 제가 권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었는데 이 바이레벨로 전부 다 내가 추천하거나 추천해 줄 수 있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복제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룰 장면이에요. 2026년도 사람들이 성장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성공하셔야 되고 그게 곧 팀의 성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팀의 성장은 문화의 완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 뒤에 남는 것은 결과 뒤에 남는 것은 뭐예요? 사람과 행복이잖아요. 사람이 남아야 되고 행복이 남아야 돼요. 그런데 결과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는 건 네, 우리한테 또 한 번의 어떤 이제 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은 목표가 아니라 출발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인큐텐이
새롭게 이런 이제 출발하는 그런 시기다. 지금까지의 인큐테는 없었어요. 인큐테는 이제 혁신을 할 거죠. 이노베이션,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변화의 물결에 내가 빠르게 동참할 것이냐. 아까 그 아이처럼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냐. 기다리다 놓친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존 맥스웰의 이제 리더십이죠. 리더십은 영향력이며 성장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 이곳에 계신 많은 사람들이 인큐텐을 통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2026년 붉은 말의 해에 누구보다 크게 성장했고 발전했고 팀과 함께 이뤄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장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